나스닥은 현재 0.4% 하락한 14,097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희 이제 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팻말 들어주실 거죠? 네, 네, 들어드릴게요.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관점으로 저희 요즘 계속 매수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저는 나스닥은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들었죠. 네. 많은 분들이 아니 FOMC에서 테이퍼링도 좀 한다 그러고 이번 달 테이퍼링도 있고 사람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매수냐.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다 그러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09년부터 네. 2020년까지 S&P는 400% 올라갔어요. 11년 동안 400%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증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품목을 갖고 1년 동안 수익률이 20% 넘게 올라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겠어요? 팔겠어요? 가지고 가야죠. 가져가야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77%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차트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그 분석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677%를 나눈다 그러면 연 20%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클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20년, 21년 팬데믹까지. 그럼 팬데믹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스톱이죠. 스톱을 했는데 그렇다고 나스닥이 이제 상승률을 주는 거면 그 지금까지 왔던 사이클이 바뀌겠냐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상승 여력이 너무 크다, 가파르다. 네. 가파르기 때문에 더 그럼 빨리 올라가지 걱정이 않을까라는 거예요.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을 네.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 우리가 품목이 나스닥 200이잖아요. 나스닥 중에서도 상위 200개를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좋은 유동성 장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13%, 1사분기 13% 이상의 실적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현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현재 FOMC에서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테이퍼링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파월온 같은 분들은 말 한마디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할 겁니다. 말이 참 어렵죠. 정말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해석해서 보통 FOMC에서 회의를 끝나고 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일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 몇 마디에 올라가고 상승 이 좋은 장세를 우리는 나스닥을 모아놓고 있는 품목이지만 하나의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이 좋은 실적과 이 좋은 유동성에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일 겁내고는 게 아니 하락 장세로 엮이지 않을까, 하락 장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갈까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년까지요? 내년 3월까지는 상승장이 유지될 것인데 분명히 생각보다 조정을 길게 오겠죠. 가네요. 네.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상승장은 유지될 것이다. 왜? 현재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딱 말 바꾼 게 파월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달에 봤던 지표 발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5%였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가 나왔는데 네. 뭐 기타를 제외한 자동차, 항공 몇 가지를 빼고 나면 3.75%란 말이에요. 3.75%를 곱하기 12개월 하면 네. 그래도 한 4% 나와요. 물가 목표는 2%였거든요. 물가 목표는 2%였는데 그래도 많은 상회를 하기 때문에 요 2%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왜? 중고차, 자동차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이 많이 걸려 있고요. 그것도 한 석 달에서 6개월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좀 고성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야죠.
연준을 믿어야죠. 누굴 믿겠습니까, 그죠? 네. 뭐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똑똑하잖아. 나보다는 항상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어라. 믿고 가져가시되 방향성을 우리는 뭘로 잡겠느냐? 그래도 상승으로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남았다. 단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다들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만 어제만 봐도 그래요. 어제만 봐도 다들 실업률이 발표가 나왔을 때 하락이라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저는 상승을 봤거든요. 14,100원 오늘 무조건 일단 가야 될 것 같고 14,1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신고가를 오늘 넘기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실전 매매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날 수는 있어요. 저도 솔직히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어저께 살짝 네. 엇박자가 났는데 그러나 신고가는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 오늘도 신고를 살짝 넘기고 빠진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장초반에요. 고점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가지지 말되 조정을 줄 것이다. 조정을 준데 단기 조정이 말고 큰 방향성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져가도 매수로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작년 오늘도 신고점이었어요. 재작년 오늘도 신고점이고 계속적인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스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꺾이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20%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를 그래서 제가 매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포 가지지 마세요. 막말로 미국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빈곤할 것이다. 나스닥이 있고 S&P에 이런 큰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5%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5% 넘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20% 이상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부자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내년 3월까지 나스닥은 당분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매수를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자리값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살펴볼 수 현재 있을까요? 네. 자리값이 참 좋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추세선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는 방법을 제가 매일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가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은 14,070포인트 반경이었다고 저는 봐져요. 보통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14,120포인트 상회했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120포인트. 네, 14,120포인트 110 이상 상회했을 때 그 자리가 14,120이 110이 지지를 받아줬을 때 그 말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14,120 안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네. 14,120을 기점으로 기점으로 14,110 결정을 해야겠네요. 위에서 네. 상해에서 논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 아. 손절.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그래요. 만일 나스닥을 매매를 하는데 손절을 30포인트, 50포인트 참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을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서 수익을 생산하시냐면 5포인트, 10포인트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산을 해요. 그죠? 그럼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 손절 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 기준은 뭐다?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 자리는 하락으로 다시 잡히는 구간이다. 하락으로 잡힌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상승을 준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값을 가져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구간을 저는 13,110에서 120 구간에 폭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과 거꾸로 해야죠. 손절은 짧고 5에서 10포인트. 그리고 익절은 30에서 50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야죠. 그런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14,110 이상 상했을 때 14,110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4,110포인트 상회하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저희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6주 연속으로 줄고 있었다가 다시 40만 명대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수록 증시에는 호재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라는 거 네.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이 안 좋다는 것은 노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유동성으로 사람들이 돈으로 더 부정책을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인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다들 빠질 거라 봤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신고점을 쳤단 말이죠. 신고점을 쳤다. 그러면서 어저께 움직였던 거는 나스닥은 올라가고 반대로 원자재가 쏟아지기를.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무조건 유동성 장세보다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실적 장세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로 여러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성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도 끝나진 않았지만 실적이 다들 좋다라는 거죠. 다들 너무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4분기 나스닥 200에 있는 나스닥 품목과 S&P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13% 이상 나왔어요. 4분의 1분기에 1, 4분기에 그것도 1, 4분기, 2, 4분기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13% 이상의 13포인트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고 유동성 장세가 따라주는데 네. 굳이 쏟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업률만 가지고 차트를 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표가 이제 큰 중요성을 띠지는 않게 됐네요. 아니 그래도 실업률이라는 게 네. 그렇게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네. 사람이 너무 이게 외골지면 안 돼요. 외골지면 안 되고 네. 좀 이렇게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두 개잖아요. 얘 말도 듣고 얘 말도 듣고 생각은 내가 하되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장세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할 줄 알라 그러면 이 사람 말도 좀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누가 맞는 말인지 내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좋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올라가야지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 올라가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차트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눠요. 네. 해외 선물은 보통 주식을 하시는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시향적인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시향적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좀 많이 둡니다. 그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마스터님? 일단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요건도 갖추고 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잖아요. 제가 금방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4,112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매수를 잡아라. 그죠? 그런데 네. 14,112, 113에서 맞고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못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14,112가 못 넘어가면 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단기 맞고 빠져야 되는 저항대라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차트가 지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 자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저 자리 못 갈 수도 있는데 저 반경 제가 저항대를 잡아놓은 구간에서 못 넘기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그러면 매수를 본다 그러면 저는 항상 방향 비율을 말씀드릴 때 매수 비율을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위에서 그 자리가 힘들게 넘어갔던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더 안전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 주니까 네. 단기 트레이드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시는 그게 아니죠. 오늘 사가지고 한 달 기다릴까? 두 달 기다릴까? 나 2년 들고 있는데 1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향이 중시랑 다르네요. 많이 틀리죠. 아.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외 선물에서는 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는 해외 선물에 덤빌면 안 된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알고 난 후에 그렇죠. 시장 이야기도 이제 집어 넣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알고 차트에 시향을 입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취향을 입히다라고. 그렇죠. 재료를 표현하는 넣을 거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올라갈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차트는 올라갈 것 같아. 왜 올라갈 것 같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음식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그 그릇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하나씩 넣어야 담아야 한다. 근데 그 돼. 그릇이 차트라는 말씀이시죠? 어째 표현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해요. 매일 강의를 하고 매일 조금 1시간이라도 항상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만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네. 금방 들키더라고.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에 대한 기준값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다고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아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이제 방송을 본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기술적 분석은 또 다른 분야다. 그렇잖아요. 네.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해외 선물에서 살아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드리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